다면체하고 회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다면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면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다각형. 그러니까 구부러진 면이나 동그란 면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면체에서 이런 부분들, 모서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우리는 뭐로 불러요? 모서리라고 부르죠. 맞나요? 그 다음에 꼭지점과 모서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요 면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얘는 면 몇 개예요? 네. 4개니까 무슨 면체? 4면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몇 면체예요? 면이 6개니까 6면체. 뒤에 이제 입체 도형의 건널리 부피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사각 기둥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면의 개수에 집중하면 6면체. 얘가 기둥 모양이냐 뿔 모양이냐 뿔대 모양이냐에 집중하면 사각 기둥. 같은 걸 다르게 부른 것 뿐이야. 그렇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뿔대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우리가 각기둥은 윗면과 아래면이 평행하고 걔가 윗면과 아래면이 평행하지만 합동이 아닌 걸 우리는 뭐라고? 각뿔대라고 합니다. 얘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각뿔이었던 데를 이런 식으로 쭉 잘라가지고 만들어진 도형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각뿔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있다고 해서 윗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랫면이 아니라 그냥 요거나 요거 둘 다 밑면이야, 밑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때 편의상 윗면, 아랫면으로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공식 명칭은 뭐야? 밑면. 그리고 여기는 옆에 있으니까 옆면. 그렇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도형의 높이는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수직으로 내려놓은 요거를 뭐라고? 높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러한 각뿔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사각형이면 사각뿔대, 오각형이면 오각뿔대, 육각형이면 육각뿔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각기둥 같은 경우는 면이 밑면의 모양의 변의 개수만큼 옆면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밑면, 아래에 있는 밑면에서 두 개가 더 존재합니다. 그 n각 기둥이라고 하면은 옆면이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고 위에 아래에 있으니까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존재하겠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요. 위에도 n개, 옆에도 n개, 밑에도 n개 해서 3n개만큼 존재해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위에 n개, 아래 n개 해서 몇 개? 2n개만큼 존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뿔은 면이 이거 뿔 모양이죠? 면이 밑면의 모양의 꼭지점의 개수 또는 변의 개수만큼 존재하니까 n각뿔은 옆면이 n개가 존재하고 밑면이 하나 있잖아 추가적으로. 그렇죠? 플러스 1개만큼의 면의 개수를 가져요. 그럼 모서리는요? 옆에 하나, 둘, 세 개, 꼭지점의 개수만큼 3개 존재하니까 n개만큼 존재하고 또 여기도 모서리가 n개만큼 존재해요. 즉, 면에 2n개만큼의 모서리가 존재합니다. 그쵸?
꼭지점은요. 밑면에 n 개 있고 모아진 꼭지점, 그러니까 각불의 꼭지점 하나에서 n 플러스 1개가 꼭지점이 존재해요. 이해가나요? 네. 그 다음에 각불 때는요. 자, 윗면과 아래면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얘랑 사실상 다른가요? 같죠? 구성 자체가 같다고요. 그래서 면은 n 플러스 2, 모서리는 3n, 꼭지점은 2n과 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각 기둥은 옆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져요. 각불은요, 여기와 여기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진 무슨 꼴? 사다리꼴의 모양을 가져요. 미안합니다. 사다리꼴이 아니라 삼각형이죠. 얘는 삼각형의 모양을 가져요. 예, 삼각형의 모양을 갖죠. 각불 때는요, 사다리꼴의 모양을 가져요.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얘가 얘기하는 게 입체도형 얘기하는지 또는 평면도형 얘기하는지 구분해가면서 보기도 읽고 문제도 읽어야 돼. 알겠지? 넘어가서 정다면체입니다. 자, 정다면체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가 정자가 붙으면 균일을 하다, 모든 게 다 똑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다면체는 5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존재하냐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해가지고 5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거기 책에 보면 3면체는 뭐 이런, 정사면체는 이런 방식으로 생겼죠? 그쵸? 각 면이 다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각 면의 모양이 모두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면체 특징은요, 여기 모서리가 모이는,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의 개수도 동일하고요. 각 꼭지점마다. 모서리 3개 모였죠. 면도 3개 모였어요. 모서리 3개 모였죠. 면도 3개 모였어요. 모서리 3개 모였어요. 면도 3개 모였어요. 각 꼭지점마다 모이는 모서리 개수와 면의 개수가 일정합니다. 알겠죠? 그 정다각형 할 때 모든 내각의 크기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했잖아요. 동일하게 모든 모서리 길이와 모든 면이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고. 자, 정육면체는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얘도 여기에 모서리 3개 모였고, 면 3개 모였고, 모서리 3개, 면 3개, 모서리 3개, 면 3개, 모서리 3개, 면 3개, 모서리 3개, 면 3개 다 동일하게 모여 있습니다. 정다면체가 아닐 때는 모이는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꼭지점마다 달라요. 하나라도 다르면 그냥 정다면체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각 면이 모두 다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럼 정팔면체는요? 자, 사각뿔의 모양이 위쪽으로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존재해요. 사각뿔을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인 거예요. 각면이 모두 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여기 혹시 모서리 몇 개 모였어요? 하나, 둘, 셋, 저쪽 뒤에 넷.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모서리마다 모이는 모서리 개수가 똑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12면체는요? 응? 정12면체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오각형,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정오각형, 뭐 이렇게 그려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손으로 그리기 쉽지 않아요. 손으로 그리기 쉽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개도로 풀어보면 여기에 정오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 정오각형, 여기에 정오각형, 여기에 정오각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감싼 애가 요거 이렇게 올리면 아래쪽에서 요 모양이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올라오죠? 또 다른 애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얘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맞추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런 형태예요. 그 옆에서 보면은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고요. 다른 하나는 밑에서 올려 붙인 애는 이렇게 올려서 붙인 꼴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돼요. 되겠어요? 자세히 그리면 책 보고 확인하세요. 대신 이런 모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는 아래에서 하나는 이거 뒤집어서 위에서 그냥 붙이지 말고 살짝 틀어서 이렇게 붙이면 맞아지는 꼴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개의 정답면체 중에 유일하게 무슨 각형?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겠죠? 정 20면체는요, 각면이 모두 다 뭘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졌고요. 위에가 이러한 정삼각형에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몇 개가 모여있어요? 몇 개가 모여있어요? 몇 개가 모여있어요? 5개가 모여가지고 위에, 그 다음에 옆에는 이러한 삼각형이 번갈아서 10개, 옆면이 10개가 뚜두두둑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5개가 또 이런 모양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총 5개, 옆에 10개, 밑에 5개에서 총 20개에서 20면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 한 면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4면체와 8면체와 20면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정육면체. 그 다음에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정 12면체. 이렇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게 왜 정다면체가 이거 5개밖에 존재하지 않느냐? 보세요. 정사면체는요, 요 면을 이렇게 따가지고 전개도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 60도, 60도, 60도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한 꼭지점에 모여있는 게 지금 몇 개 모여있어요? 3개의 면이 모여있잖아요. 이 변하고 이 변을 딱 띄워가지고 오므려가지고 붙일 수 있는 각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60, 60, 60이니까 180도잖아. 그러면 띄어서 보면 얘를 평면으로 돼 있는 데를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붙일 수 있는 여유 각이 있잖아요. 그쵸?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보면 90도, 90도, 90도예요. 한 꼭지점에 지금 3개의 면이 모인 거잖아. 그러면 얘랑 만약에 붙인다라고 하면 한 꼭지점에 3면이 모이는 거니까 90, 90, 90 하면 270이면 90도만큼이 내가 오므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죠? 정 8면체도 마찬가지예요. 정 8면체 한 꼭지점에 몇 개 모여요? 4개의 삼각형이 모여요. 지금 뭐냐? 정삼각형이 4개가 모이면 이렇게 돼. 6, 4, 240이에요. 그럼 여기 120도만큼 여유가 생겨요. 얘랑 붙인다고 해도. 그쵸? 그럼 정 12면체, 몇이야? 정 12면체 같은 경우도 오각형이 이렇게 붙어서 한 꼭지점에 모여요. 그럼 108도니까요. 324도예요. 그럼 대략
36도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얘를 더 오므려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즉 입체도형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요. 각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300도에 60 그 한국 지점에, 그러니까 20년째 같은 게 한국 지점에 삼각형, 정삼각형이 5개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뭐야? 5개면 5, 6에 300이죠. 300도니까 60도만큼 여유가 있어요. 그럼 핵심은 뭐냐 하면 한국 지점에 모이는 면의 한 내각의 크기 곱하기 모이는 면의 개수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다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입체도형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360도가 더 작아서 그 모인 게 넘어가 버리면 입체도형이 만들 수 있는 각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입체도형이 정단면체가 5개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보세요. 정단면체가 5가지뿐인 이유 해서 써주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지점에서 3개 이상의 면이 만나야 되고요. 또 한국 지점에서 모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단면체는 5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지점 모인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한국 지점의 개수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이 정단면체 모양을 외울 거면, 그러니까 모양을 외울 거면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모양이 잘 안 외워지면 이 숫자들을 외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외우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양을 익숙하게 봐두고 머릿속을 그려서 그 개수를 유추할 수 있기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 이거 외워가지고 쓰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외워서 쓰라고 해도 그 문제를 내면 내 사람이 욕먹어요. 자, 2번째 이제 회전체입니다. 자, 회전체는요, 요런 원기둥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원뿔 대 모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의 축이 되는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다각형 또는 원이나 이런 모양들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린 것을 회전체라고 부르는데요. 어디서? 꺾인 부분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일단 이렇게 표시해 놓고 회전했으니까 둥글게 표시해 주면 되죠. 둥글게 표시해 주는데 저 뒤에 안 보이는 무엇으로 점선을 이렇게 처리하면 입체도형이 보이겠죠. 특히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꺾인 점을 3개를 다 돌려야 돼요. 이 거리만큼 해서 여기 연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애를 둥글게 이렇게 표시하면 입체도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꺾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려서 해보는데 이런 원이 아니라요. 우리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서 원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축에서 떨어져 있으면 요 사이에 뭐가 생겨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봐봐, 예를 들면 축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비어 있는 거야. 여기는 차 있어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전체는 이런 모양들을 그려볼 수 있으면 돼요. 원뿔에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모선이라고 부르죠? 그쵸? 원뿔의 꼭지점.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러한 회전체에서 회전축을 품고 자랐느냐, 이쪽 방향으로 자랐느냐, 아니면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느냐, 표현이 다르게 했지만 같은 표현이에요. 회전축을 품고 잘랐느냐, 아니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느냐, 같은 표현이야.
다 어떻게 자르는 얘기야? 이렇게 자르는 얘기야.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라라 하면 어떻게 돼? 회전축에 수직이니까 가로로 자르라는 얘기야. 그치? 밑면에 수직으로 잘라라. 어떤 표현이? 밑면에 수직으로 잘라라. 회전축의 방향으로 자르라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체는 대체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어떤 모양들이 나와요? 원 모양이 나와요. 원 모양. 그리고 단원을 회전시키면 뭐가 나오겠어? 이러한 구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애를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도너츠 모양이 나오겠죠. 도너츠 모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원뿔을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도형들. 자, 이 꼭지점을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자른 단면이 이렇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잘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이런 타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 끝에가 나오도록 자르면 이런 타원이 나올 거고요. 여기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지금 옆에서 말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또 다른 모양을 더 자를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네. 자를 수 있는 게 뭐 그래서 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타원 모양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잘린 모양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런 이등변 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모양으로 자르는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면체 정궤도를 펼 수 있는 거는요. 삼면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밑면이어서 열고 열어서 정궤도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도 이렇게 정궤도를 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이렇게 펴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정궤도를 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요거 같은 경우 여기하고 붙는 모서리가 어디예요? 여기도 요게 두 개가 이렇게 접합되는 부분인데 다시 조립한다 그러면 그쵸? 여기가 요거랑 그쵸? 그럼 여기는요? 여기랑 그쵸? 요거랑 요거 또 요거랑 요거가 접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모았을 때 어떻게 붙어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또 얘기할 게 없어요. 단면체, 회전체에서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정다면체가 어떤 특정한 정다면체의 기스무리한 걸 놓고서 얘가 왜 정다면체가 아닌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다릅니다 라고 적으면 돼요. 그렇죠? 특징을 살펴서 그렇게 보면 돼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요거 설명해가지고 요거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